교수님이 보셨을 때 네. 최악의 부모 시험이 끝나고 학점을 공개하면요. 항의를 하는데 누가 하는지 아세요? 설마 네. 어머니들이 합니다. 공부, 우리가 성적만큼 중요한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서적 교감 없는 아이는요. 네. 결국 부모도 손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이대 의학전문대원 김성건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교수님보다는 유튜버 16만 구독자의 유튜버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전업 유튜버는 아니고요. 하여튼 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혹시 그 영상 보셨어요? 어떤 이수지 씨가 이렇게 네. 했던 영상인데 돼지동맘 제이미맘이요. 네. 네, 하도 그 영상이 이슈가 되고 또 뭐 이런 SNS에서 밈으로 자꾸 이게 돌다 보니까 저도 좀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심리학자인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영상에서 이제 좀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영상을 보면요. 그 엄마들의 그 압박, 그리고 뭐 불안, 뭐 이런 것들을 이수지 씨가 잘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압박과 불안 속에는요. 내 아이만 이게 뒤처질 거라는 이제 그런 심리적인 이제 불안감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요. 우리 사회에서 좋은 부모라 함이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낸 엄마. 따라서 그 엄마는 사회적으로 많은 교육 정보를 또 알고 있어야 되고 부모들이 어떤 교육에 대해서 연대하거나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순수하지가 않고요. 사교육 정보를 교환하면서도 네. 끊임없이 남 모르는 이런 고민들과 견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영상을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교수님을 이제 뵙기로 하면서 저도 스스로 나는 어떤 부모인가에 대해서 좀 자기 검열을 좀 뭐 좋은 어머니신 것 같은데.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네. 교수님이 보셨을 때 네. 최악의 부모, 진짜 이건 너무 아니에요. 라는 부모의 유형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제가 최악의 유형이라고 말씀드려도 뭐 이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연구한 결과나 여러 가지 뭐 레퍼런스를 통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 보통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헬리콥터 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잉 통제형 엄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과잉 통제형 엄마. 그렇죠. 아니면 지금 자녀를 키우시는 것처럼 개방형 엄마가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뭐 두 가지의 역할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교육하면 본인들이 핸들링을 다 해야 되고 그래서 과잉 통제형 엄마들이 많은데요. 네네.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대학에 있는데요. 네. 대학원에 다니면 성인이죠. 맞죠, 네. 대표님?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시험이 끝나고 학점을 공개하면요. 항의를 하는데 누가 하는지 아세요? 설마. 네, 어머니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성인 아이, 어덜트 차일드라는 말을 쓰는데요. 저는 이게 가장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의사 결정에 대해서 장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초중고를 다니면서 그냥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그냥 프리패스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아이들이 실제로 누군가를 상대해야 되고 누군가의 갈등을 회복해야 되는 의사 결정을 해야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되는 시기에 그거를 키우지 못한 아이들은 이렇게 학교에 전화를 하는 엄마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런 거죠. 엄마가 지금까지 나한테 꾸준히 뭔가를 해줬어.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뭔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프랑스 학자 부르디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환경이 이미 정해놓은 그 조건에 선택을 당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경제적 독립을 온전하게 했고 부모가 TV 보는 시간에 같이 책도 보고 그러니까 이런 환경의 아이는 당연히 그 인생이 선택되어지는 것처럼 되게 환경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성인이 됐지만 이런 실수나 또 자기가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효능감 부족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데 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친구들은 쉽게 얘기하면 레질런스가 되게 높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되게 높은데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2만 번의 자기의 도전 끝에 하나가 성공하는 아이템을 성공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가요. 무기력에 빠지는 원인도 되는 거고요. 성인 아이들의 무기력이 되게 심각한데요. 나는 어차피 해도 안 돼. 예.
애들이 이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내가 굳이 이걸 하면 뭐해? 어차피 안 될 텐데.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멘탈이 좀 약한 부분들이 있죠. 예. 남들이 말하는 피드백에도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도 상처받고. 그렇죠. 너무 예민해지는 거죠. 타인과의 관계에서 미숙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 타인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지치겠죠. 그러니까 쉽게 번아웃이 온다. 근데 사람은요, 정서적으로 부족한 게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이제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이제 과소비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소비. 예. 이 물질적으로 뭔가를 채우면 내가 뭔가 채워지는 것 같아.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SNS에서 인정 욕구들이 발생되는데요. SNS에서는 이제 피드백이 빠르게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멋진 사진을 올리고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어디 좋은 데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을 올리면 사람들이 나한테 뭘 눌러주죠? 좋아요. 좋아요를 눌러주죠. 그러니까 이 좋아요의 쌓임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가 봐. 나 인기 있나 봐. 이런 걸로 애들이 다른 쪽으로 이제 시선을 돌리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헬리콥터 맘이 이 아이 주변을 돌면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엄마가 정해준 길로만 이렇게 차곡차곡 가다가 네네. 어떤 이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사람한테 받는 상처, 상황에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어떤 어려움들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아예 기르질 못하고 크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헬리콥터는 이제 아이 주변을 빙빙 도는 엄마신데요. 그 헬리콥터 엔진이요, 곧 고장이 납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이제 헬리콥터 맘이 대표적인 최악의 부모 유형제 1위라고 네. 한다면 네네.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유형들이 네. 요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자녀 교육을 하면서요, 가장 현실적이고 좀 그리고 가장 실현 가능한 것들을 좀 말하는 교수인데요. 네. 정말 잘 되는 아이들을 저희가 2만 명 이상 아이들을 조사해 봤고요. 네. 이 부모들은 어떤 부모였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 그 유형들을 파악해 봤더니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네네. 자, 첫 번째는요, 부모가 완전한 경제적 독립을 해야 돼요. 부모들은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야, 내가 너 의대를 어떻게 보냈는데, 내가 너 공부를 어떻게 시켰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 압박들이 나는 무조건 보상을 해야 되는 거야. 엄마는 나를 투자 상품으로 생각하지.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이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제일 안 좋은 부모가 정서적 흑수저를 대물림하는 부모예요, 사실. 정서적 흑수저. 그렇죠.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하실 텐데요. 부모들이 이런 겁니다. 돈이 없어 가난하게 클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부모는요, 그 가난의 고리를 부모와 선에서 끊어주셔야 되는데, 가난한 부모들의 특징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이가 공부를 합니다. 그럼 엄마가 이런 얘기 하시겠죠?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내일 시험이니까. 그리고 엄마는 거실에서 뭐 합니까? TV 봐. 그렇죠. 예, TV 보고 넷플릭스 열심히 보실 겁니다. 야, 이런 행동들. 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정말 저희가 잘 바꿔가지고 공부를 뭐 상위 한 5개 정도 대학 갈 정도의 아이가 있었어요. 네. 아이가 성적이 너무 오르니까 엄마가 한테 너무 기쁘니까 엄마 나 이 성적이 올랐네. 나 그러면 이 정도면 스카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어요. 그럼 보통의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얼마든지 네가 노력하면 왜 안 되겠니? 그렇죠. 근데 이 엄마는 요리하시다가 이런 거예요. 아유, 우리 딸 뭐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그냥 우리 딸 건강하면 되지 뭐. 뭐 안 되면 유학 가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아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요. 아이가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너 여기까지 왔는데 왜 공부를 더 안 하니?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우리 집에도 가장 내가 좋아하는 엄마가 굳이 뭐 그 스카이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데 제가 왜 거기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까? 시사점은 이겁니다. 네네. 모든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부가 아무리 많다라고 하더라도 아이의 인생은 아이가 만들어가고 디벨롭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이건 긍정적인 인정이잖아요. 그럴 때 부모는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가라? 가라. 네, 이 얘기만 해주시면 끝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제 책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행복하셔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요,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그냥 뭐 다운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냄새가 온전히 아이한테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일 무서운 건 이제 사춘기 아이들이 있어요, 자녀가. 그럼 이제 말이 어느 정도 통하잖아요. 네. 그러면 꼭 이래요.
엄마는 나한테 와가지고 엄마 흉을 그렇게 봐요. 아, 엄마는 아빠 흉을 보고. 그렇죠. 아빠는 그러니까 엄마 흉 보고. 애가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야. 난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 거야. 난 도대체 누구 자식인 거야. 막 애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제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부부간의 문제는 부부가 스스로 애들 모르게 풀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요. 어떻게 안 싸우겠습니까? 그쵸. 의견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순간에 화를 억제하지 못해서 아이한테 들리게 하시거나 그리고 이런 얘기는 절대 금지하셔야 되는데 너 때문에 산다. 너 안 태어났으면 우리는 이혼했을 거야. 와. 이런 말도요. 아이한테 이런 겁니다. 내 존재만 없었으면 우리 부모는 행복했었을까? 예, 제발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 세 번째는요. 자녀를요. 이제 투자 상품으로 보는 부모입니다. 투자 상품은 어떤 걸 해야 되죠? 이익을 내야 됩니다. 그쵸. 내가 너한테 인풋을 이렇게 했잖아. 넌 분명히 아웃풋을 내줘야지. 왜 이걸 못 해주니? 그러니까 성과물이 없으면요. 아이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의 반대는 뭘까요, 여러분? 예, 불행이 아니에요. 행복의 반대는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이 투자 상품에 대한 비교를 하시는 거죠. 아, 그놈의 백삼동 엄마 애는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비교를 자꾸 하시는 거야. 애가 정말 그 과정에서 80점인 애가 85점을 맞았지만 너무 잘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100점이 안 돼? 백삼동 애는 100점인데 넌 왜 이래? 우리 애는 왜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질까? 엄마들이 이런 말을 흔히 이제 모임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왜 무섭냐면요. 아이가 이런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결과구나. 성과를 내야 되는 게 맞구나. 아이들이 어떻게든 뭘 하든 누구를 밟고라도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잘못된 그 인식이 자라면서 환경적으로 이제 스며든다. 전 이게 가장 최악의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좋은 부모가 된다라는 것, 지혜로운 부모가 된다라는 것,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교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좋은 부모의 핵심 조건, 요런 것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키신다면 그래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을 하죠. 근데 지금은요, 우리는 130, 140살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그쵸. 교수님. 그래서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저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발 좀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은. 자, 워킹맘 엄마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내가 정말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니까 나 애한테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나 애한테 나 정말 잘해줘야 돼.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신데 네. 저는 한편 생각을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꿔요? 일하는 부모들 신체적으로 힘드시죠, 대표님. 피곤하시잖아요. 피곤하죠. 네네. 오늘 어떤 우리 아이하고 약속을 했지만 오늘은 엄마도 너무 힘들다. 오늘 회의도 되게 많고 촬영도 많아가지고 엄마도 오늘 약속한 거 하루만 좀 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난 사실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네. 우리 엄마 너무 완벽하잖아요. 엄마는 힘들어도 아니야. 약속한 건 해야 돼. 무조건 여기 앉아. 이러면 아이도 정말 아이가 몸 상태가 안 좋거나 오늘 심리적으로 좀 다운된 상태가 있는데도 엄마한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는 너무 완벽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랬고 오늘은 저랬고 이런 자기의 감정을 자녀한테 저는 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아이의 감정을 존중한다는 건데요. 이것도 네. 약간 좀 추상적이죠. 아이의 감정을 전 존중하는데요. 뭐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친구와 싸워서 기분이 상한 아이가 집에 왔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아이고 이겨라 이겨 제발 좀 왜 우니?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 때요 너무 힘든 날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안 좋은 말이 뭡니까? 힘내. 이거 제일 안 좋은 응원이에요.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힘내, 화이팅, 오늘 열심히 해. 이거는 응원이 안 돼요. 예. 자, 감정이 힘들어하는 친구, 우리 자녀한테는 뭐가 가장 해결사일까요? 감정을 공감해 주는 거겠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 그렇죠. 자, 친구랑 오늘 다툼이 있어도 많이 속상했구나.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마음만 알아주면 되는데 자꾸 답을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는요, 끝까지 좀 기다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이가 뭔가를 했을 때, 그 감정에 대해서 온전히 존재로서 인정을 해줘라. 예, 이렇게 더 좋은 대화 아닐까요? 자, 세 번째는요, 네. 꿈은 동사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님은 어렸을 때 꿈이 뭐였습니까? 저요? 아나운서. 자, 보세요. 우리는요, 항상 너는 뭐 될래라고 하면 이렇게 직업을 얘기하죠.
근데 나는 남들한테 무언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교육을 할 때 나는 너무 행복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새로운 프레임에서 깨어나는 것들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라고 했다면 이거는 동사형으로 설명이 된 거잖아요. 그쵸. 이게 꿈인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만약에 교사가 안 됐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어떻게 돼요? 인생을 끝난 건가요? 아니죠. 기업에서 교육할 수도 있죠. 또 교수도 될 수도 있죠. 네. 기업에서 HRD 부서 되게 큽니다. 그렇죠. 이렇게 꿈은 동사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답은 없겠지만 네. 저는 이런 부모가 되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이한테요. 감독형이나 코치형만 되시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우리 프로야구나 프로농구나 이런 그 축구를 좋아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다고 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팀이 졌어. 지금 막 게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독이 선수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잘하라고 지시를 하겠죠. 그렇죠. 니네 똑바로 안 해? 화를 낼 겁니다. 코치도 마찬가지로 감독한테 혼났으니까 똑같이 혼을 내겠죠. 하지만 아주 유일하게 그 자기의 패턴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응원단. 그렇죠. 치어리더는요. 우리 네. 팀이 잘하던 못하던 그렇네. 계속 응원하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부모는요. 제발 좀요. 응원단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제발 허용하세요. 그리고요. 실패를 경험하게 가르치세요. 전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예를 들어서요. 운동 시합을 하는 경우에 부모님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뭐 골을 못 넣고 또 예를 들어 시험을 쳤는데 못했어. 그럼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 자서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내가. 너 내가 엄마가 뭐라 그랬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공부 정서예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걸로 해서 하나의 그 인생의 문을 연 것뿐입니다. 그다음 우리는 계속 그 문을 열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네. 근데 이 공부 정서의 악영향을 내가 어릴 때부터 받았어. 무조건 내가 실패만 하면 부모는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럼 아이는요, 나 실패하면 안 되는구나. 나 실패하면 나는 안 된대. 끝장인 거야. 난 낙오자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 속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죠. 이런 부모가 멋진 거죠. 괜찮아. 아빠도 10번 넘게 실패했어. 근데 있잖아. 성공한 사람은 그 실패에서 있잖아. 내가 뭘 안 됐는지를 복귀한다? 너 그거 복귀했어? 그러면 됐어. 빨리 쉬어. 오늘은 쳐다지 말고. 뭐 이런 정도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지금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부모님 스스로 내가 이런 부분을 좀 실수하고 있었네? 라는 걸 깨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좀 자기한테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좀 체크할 수 있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뭐 요즘에 뭐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네. 지금 올려드리는 자료는 뭐 댓글이나 첨부 파일로 저희가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네네. 같고요. 네. 보통 이 연구 자료가 종단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이런 거를 인정하는 부모는 조금 안 좋은 부모다. 그래서 점수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요. 네네. 이 화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 보면서 사실 저도 몇 군데는 좀 뜨끔뜨끔한 게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아마 저와 비슷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부모님들께 끝으로 이 얘기는 꼭 전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게 있으실까요? 우리는요, 살다가 중요하지만 이게 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쉽게 넘기는 것들이 부모 교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부, 우리가 성적만큼 중요한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서적 교감 없는 아이는요, 네. 결국 부모도 손절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키웠고 열심히 사랑을 줬는데 이 아이가 나를 손절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정서적 교감이 없이는요, 아이는 부모도 하나의 상품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손절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되는 건 아닐 테고, 정말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도 함께 성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